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리던 비와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길게 이어졌던 비와 눈이 이제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온은 완전히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모레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4도 분포 보이며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최고 8도 안팎 예상되고요. 주말까지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평년 수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날씨 속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6년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 이후 포항시는 진원지인 철강공단 내 구무천의 오염토를 걷어내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예산도 늘어나 의아했는데요. 경상북도 감사 결과 이 사업은 처음부터 엉터리로 추진돼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공단 구무천 인근에 들어선 오염토 정화시설입니다. 기준치의 10,000배가 넘는 수온이 검출된 구무천 바닥에 오염토를 가져다 분리 정화하는 시설로 지난해 말에야 완공했습니다. 포항시는 수은이 형산강으로 유출되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당초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완공은 2년이나 더 걸린 겁니다. 예산도 20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됐습니다. 지난 2019년 사업 응모 업체들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 포항시가 점수를 잘못 계산해 최종 1, 2위 사업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잘못된 평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사례를 다시 한번 되짚고 오염토 정화시설이 들어갈 건축물을 짓는 과정도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이 짙습니다. 포항시는 오염토 정화시설 사업자에게 의뢰해 무자격 건축 설계를 발주했다가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드러나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로 인해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됐고 건축비는 1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4억 원 늘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도 적정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2배로 늘었고 실제로는 4배까지 늘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부적절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무리하게 착공한 나머지 공사 기간도 지연이 되고 향후에 부당한 업체와 계약한 불법적인 상황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행정 처분과 그 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다시 한번. 포항시는 감사 결과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이 지금은 퇴직하고 없어 정확한 경위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환경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사업 초기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80억 원짜리 공공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 2달째. 포항시나 경상북도 모두 책임 규명에는 나서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에서도 소속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도에는 총괄대응본부를, 시군에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30곳은 24시간 전담의사와 당직 전문의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의료 공백이 확대될 경우에는 연장 근무나 비상 근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웰니스 관광 도시를 목표로 연간 관광객 1,5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포항 영덕 고속도로와 동해안 고속전철 개통에 발맞춰 블루로드와 고래불 관광자원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영덕군. 지난 1990년 6만 6천 명에서 지난해 3만 4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영덕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천혜의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블루로드에 구간별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달빛 야간 트레킹 코스 개발과 축산 블루시티 조성 등에 올해부터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리 창포에서 축산까지 해안 좋은 절경을 걷기도 하지만 가면서 나름대로 본인에 맞게 어떤 뭐 기도도 하고 휴식도 하고 휴양도 하고 어떤 충전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코스를 우리나라 최고로 만들겠다. 또 장사 상륙 작전 전승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동해안 서핑 빌리지 조성과 해상 케이블카 설치, 고래불 바다문학관과 고래 바다 쉼터 조성 사업 등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가 지연됐던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철도가 내년에 개통될 경우 연간 1,500만 관광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접근성이 이제 대구 정도는 거의 1시간 거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 연차적으로 100만 명 높여서 한 영덕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영덕에 와서 하루나 이틀 체류한다 하면 관광객 어떤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반면 영덕에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광열 영덕 군수는 과거 실패한 천지 원전이 지역민들의 갈등만 부추긴 채 정부의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별가상금주는 380억도 뺏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이자까지 409억. 그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주민들,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제가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지. 저 개인도 아직 그 신뢰도 회복 안 됐는데 이걸 하니 많이 하는 그런 당연 아니다. 인구 3만 명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영덕군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도의회가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포항 부시장과 경주 부시장, 경상북도 문화관광국장 등을 지낸 후보의 추진력 등은 장점이지만 신중하지 못한 단발성 사업도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인건비 등을 경상북도에서 지원받는 만큼 자체 수익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때 크게 늘어난 과체중과 비만 학생 비율이 코로나가 끝났지만 예전 비율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틈새 운동을 도입해 학생 건강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과체중과 비만 학생을 합친 비율이 25.8%였는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2021년에는 30.5%로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황.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체육활동과 연계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중 관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체육활동은 3개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틈새 운동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틈새 운동이란 아침 시간과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또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해 1인 1운동 갖기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365 플러스 체육온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규모와 수준에 상관없이 적절한 체육 동아리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놀이형, 게임형, 스포츠형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과체중 학생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하여 틈새 시간을 활용한 운동을 장려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면 30학급을 공모해 건강체중 학급 만들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년 후 학생들의 건강 증진 상태를 비교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1학기에는 보건과 영양, 체육교사로 구성된 비만 예방교육 강사단을 양성하고 2학기부터는 찾아가는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해진 신체 활동을 최대한 끌어올려 학생들의 건강을 되찾는 노력이 새 학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지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1일 포항 라한 호텔에서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유치를 위한 산학 연관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연간 30억 원 안팎을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도군 조형물 특혜 의혹 관련 보도입니다. 신화랑 풍류마을에 설치된 조형물 대부분이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청도군은 일부 조형물을 내려놓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조형물 역시 복제품이란 의심을 받으면서 철거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청도군 신화랑 풍류마을에 설치된 대리석 조형물이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안전 펜스도 쳐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닥 기초공사가 부실해 상부 조형물이 기울어 추락 위험이 있다는 지난 13일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청도군이 부랴부랴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화랑동상 그 세 개 있는 거 그것도 지금 옆에 이제 저희들 화단 쪽에 내려놓고 그 기단석하고 개별로 동상 3개 내려앉는 거에 각각 펜스를 쳐놨습니다. 전문가의 지적대로 받침대와 상부를 연결하는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자대와 상부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앙카 볼트나 아니면은 에폭시 본드로 해서 연결을 해서 시켜서 영구 고정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결됐다는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작품 자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방문한 최모 작가의 강원도 영월 이아르떼 뮤지엄에서 신화랑 풍류마을에 설치된 조형물을 축소한 조형물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 조형물이 창작이라기보다 복제된 것이란 의심을 삽니다. 두 조각을 봤을 적에 특히 이제 요 부분에 주름의 형태와 위치, 개수가 요 부분의 위치와 개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걸로 봤을 적에는 복제 생산이 가능한 석재 그 조각기가 있는 공장에서 제작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작가라는 허위 경력 의혹에 이어 안전 문제와 복제까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아예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이 사기꾼의 농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이걸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청도 국민에 내주신 이 세금의 이 혈세를 대다수 전부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청도군은 최 작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철거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예산 몰아주기와 행정 절차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청도군과 김하수 군수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가 보조금 등을 노리고 거짓으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등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 밖에도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업경영 실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장과 통장 등의 증빙자료 증명을 의무화해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또래상담 운영학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도 내 초중고 특수학교 중 300곳을 선정해 한 학교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며 또래상담 지도자 기초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있는지, 또래상담 동아리 가입 학생이 많은지 등의 순서로 선정됩니다. 영덕군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와 선거 중립 의무, 정당법, 정치자금법 제한 금지 규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기재된 각종 행사 일정 및 참석 예상 인원 등을 알려주는 행위도 공무원의 선거 관여 사례에 해당됩니다. 길게 이어졌던 비와 눈이 이제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온은 완전히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모레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4도 분포로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최고 8도 안팎 예상되고요. 주말까지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고래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대구의 기온 1도, 구미도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7도 전망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0.3도, 영주는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6도, 영주는 5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평년 수준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날씨 속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